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랑의 기술, 유익한 섹스 이야기 들려주실 여성 클리닉 전문의 박혜성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수다는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입니다. 저는 올해 환갑인데 15년 전에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을 적출했어요. 그러고도 질건조증이나 성교통 없이 잘 지냈는데 1년 전부터 질건조증이 생겼어요. 그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 성관계를 하다가 최근엔 한 달에 1번 정도로 줄었고 그것도 남편 성화에 겨우 해주는 정도죠. 저는 아내와 함께 외국에서 의류 도매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돈도 벌 만큼 버는 편이죠. 그런데 사는 게 영 재미없어요. 아내하고 성관계도 부쩍 줄어들었고. 요즘 들어 남편은 말수가 부쩍 줄었고 잘 웃지도 않고 저 역시 우울하고 다 내 탓인 것만 같았어요. 제가 잠자리를 거부해서 그런 건 아닌지. 아내는 제가 왜 말수가 줄었는지 잘 웃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성관계하기가 그렇게 힘들면 산부인과 가서 진찰을 받아보던가. 아휴. 사실 저도 처음엔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저와의 성관계에 불만이 많았던 거죠. 다 제 질건조증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남편한테 무척 미안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산부인과에 가보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미리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전 남편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든 질건조증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아, 이게 그 질건조증이 생기면 남편도 우울해지고 또 아내도 자꾸 아프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남성의 갱년기도 약간 관여를 했을 것 같아요. 나이가 60대니까. 네. 네. 여자도 갱년기가 오면서 갱년기 우울증 오거든요. 네. 남자도 비슷해요. 갱년기가 오면서 잠이 잘 안 오고 네. 그다음에 의욕이 좀 떨어지고 네. 발기력도 좀 떨어지고 네. 당연히 성욕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뭘 먹어도 맛있지 않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막 여기까지 왔는데 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50살 60살쯤 되면 네. 그냥 나이 때문에도 갱년기가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하고 네. 뭐 자식 문제 뭐 여러 가지 관여하겠지만 특히 나이 때문에도 우울증이 오는데 네. 거기에 부인하고 사이까지 안 좋다. 그러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아, 그럼 이참에 원장님 네. 남녀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여자는 갱년기가 오면 네. 일단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대기만 하면 잠을 자던 사람이 네. 밤에 잠이 잘 안 와. 그리고 잠이 안 오면 화장실 가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잠 자려고 누웠는데 또 잠이 안 와. 네. 그렇게 밤에 한 2-3번 왔다 갔다 화장실을 가면서 네. 잠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지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죠. 너무 피곤하죠. 네. 예. 그리고 감정이 버럭해요. 네. 그리고 등은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래서 문을 열면 좀 괜찮았다가 문을 닫으면 또 더웠다가 특히 겨울에 네. 남들은 다 춥다고 하는데 본인 혼자 막 창문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네. 열면 시원했다가 조금 있으면 추워서 다시 닫고 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에어컨 켰다 껐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뻐개져요. 술 마신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뭐 우울하고 음. 성욕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살이 막 먹고 검사를 해보면 고지혈증도 생기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버텨요. 네. 그리고 테레비만 키면 그 텔레비에서 파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먹어야 할 것처럼 느껴져요. 네. 건강 염려증이 생겨요. 네. 아,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맨날 다녀요. 네. 종합병원 가서 건강검진하고 또 한의원 가서 맥집 뽑고 가정의학과 가서 또 무슨 약을 먹고 정형외과 가서 또 물리치료 받고 약을 그렇게 섞어 먹어도 되나요?
왜냐하면 본인은 뭐를 불안증이지 불안증. 그게 아니라 네. 뭐를 먹어도 몸이 예전 안 같지가 되는 않은 거야. 그렇죠. 피곤하고 우울하고 네. 막 이런데 뭔가 좋아질 이렇게 명약 같은 걸 딱 찾고자 하는데 없으니까 이것도 사 먹어보고 저것도 사 먹어보고. 그래서 아마 텔레비 홈쇼핑에서 파는 거 거의 대부분 갱년기 여성하고 남성이 다 사 먹을 거예요. 갱년기 전에 사실 뭘 네. 먹으면 탁 낫고 음. 다음날 일어나면 벌떡벌떡 힘이 에너지가 생기고 근데 그런 게 아예 이제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도 갱년기 근처에 네. 너무 피곤하니까 누가 소개해서 용문산 앞에서 그 뱀을 이렇게 밤 개소주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죠? 아니 개소주가 아니라 뱀을 뭐 한다 그래서 난 아. 진짜 혐오한 음식이었는데 그것도 먹고 싶어질 정도더라고. 너무 혹시나 하고. 그리고 옛날에 노인들이 별걸 다 먹었잖아요. 막 네. 그 혐오 음식.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약간 노인들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갱년기 근방에 제가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먹어볼까? 먹어볼까 하고 누가 권해주면 진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체력이 아닌 거죠. 네. 뭐를 해도 우울하고 뭐를 해도 기력이 없고 네. 네. 뭐를 해도 잠이 안 오고 이런 상태가 평생 가면 네. 삶이 의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 상태. 그게 남성 여성 갱년기예요. 남성은 좀 다르지 않나요? 남성도 비슷해요. 갱년기. 아, 똑같나요? 비슷해요? 특히 남자는 네. 발기력이 떨어지고 아, 성욕이 없어져요. 네. 네. 그리고 아주 큰 일이네요. 우울해지고 네. 등에 식은땀도 나고 네. 그게 같이 와요. 아, 발기력 떨어지면 우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존심이니까. 네. 아 이게 악순환의 골이네요. 남자 음. 발기력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런 근데, 네. 그런데 이제 부인이 막 그 무시하고 네. 자기 키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성관계도 안 해주고 그렇죠. 네. 그럼 완전히 우울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위로받지? 그러면서 이때 바람이 많이 나요. 네. 지금 위에 사례자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두 분 다 60대 초반이니까 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갱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위에 사연을 들으니까 아내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원장님,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성생활이 우울감까지 생기게 하죠. 네.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은가요? 꽤 많나요? 이것 때문에 오는 여성들이 많고요. 네. 남자들도 아마 이것 때문에 비뇨기과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갱년기라는 것이 네. 인생의 50살쯤 됐을 때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네. 옛날에는 갱년기 겪고 나서 한 뭐 5년, 10년, 15년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게 살았었고 네. 갱년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 한 100살 산다고 하니까 딱 인생의 반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인생의 후반기를 정말로 잘 지내야 되는데 이 갱년기 때 노인 모드로 가버리면 그냥 100살까지 골골골골 하다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골골 80년이란 말이 나오는 건가요? 아, 활력 있게 한 40대 중반이나 40대 말 정도 체력을 80살까지 적어도 가야죠. 아내의 치료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남편 역시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네. 일단 아내의 말처럼 부인이 네. 적극적으로 치료할 의지가 있고 네. 그리고 실천에 옮겨서 네. 이제 성생활이 좋아지면 네. 부부 사이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네. 이런 의지와 실천력이 부부의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부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난관을 극복했는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진찰하더니 원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하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분만한 것도 산후조리 못한 것도 금방 아시더라고요. 사업이 힘들었던 젊은 시절 전 돈이 없어서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분만 후에 꿰매지 못했고 그게 늘 마음에 남아있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사업한답시고 외국으로 돌아다녔고 그 힘든 출산을 아내 혼자 다 해냈으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과 성생활은 좋았어요. 남편은 건강했고 15분 정도 삽입 선교를 하는 동안 전 서너 번의 오르가즘을 느꼈으니까요. 성생활에 만족하다 보니 당연히 남편과 사이도 참 좋았죠. 아내는 세련됐고 사교성도 좋았고 말도 부드럽게 잘한 여자입니다. 물론 성생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1년 전부터 갑자기 질이 건조해지면서 성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죠. 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말수도 많아지게 하고 싶고 웃을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우울증도 탈출하고 싶었죠. 원장님은
일단 질 레이저를 받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아내가 오르가즘을 잘 느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 레이저 시술로 아내가 정말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일단 비싸다고 했어요. 실은 다 서치해보고 왔더라고요. 아. 처음에 이제 제 선비가 TV 유튜브 보고 네. 질원조증 성교통을 보고 거기서 질 레이저 확인해보고 질 레이저에 대해서 다 검색해보고 네. 가격도 다 알고 오셨는데 네. 자기 집 근방이 강남인데 네. 강남 근방에도 있고 어. 저희 병원도 있는데 네. 어쨌든 비싸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비쌀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내골하러 오셨나요? 그래서 근데 좀 싸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 레이저 하신 분들은 실은 가격 다 알고 와요. 예. 조사하고. 조사하고 그런데 강남으로 갈까 집 근방으로 갈까 저한테 올까 네.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데 네. 이제 집 근방에는 좀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그냥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나를 봤고 신뢰가 있으니까 박혜성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거든요. 네. 이제 제가 질 레이저를 하면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네. 뭘까요? 저는 2003년부터 책을 한 7,800권 정도 읽었고 네. 성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하루에 5명에서 10명을 진료를 했고 네. 책도 지금 4권 썼고 올 봄에 또 한 2권 정도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매일 제가 환자들의 후기나 네, 이런 네. 것도 에세이도 썼고 네.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네. 그래서 환자랑 얘기를 하면서 환자에 대한 고민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조언 진짜 많이 해주시겠네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정도 얘기를 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가장 고민스러운데 네.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난 가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받으시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질 레이저를 선택할 때 저한테 오면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책을 많이 봤어요. 네. 책, 드라마,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 뭐 명화극장 다 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선생님이 읽으라고 한 모든 책은 다 책들을 보시고. 다 봤기 때문에 네.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있어서 나한테 상담을 하면 원포인트 레슨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그게 엄청난 가치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성도 처음에는 비싸다고 했지만 질 레이저 시술을 받고 되게 만족해서 가셨어요.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집 앞에 가서도 되고 강남에 가도 되고 박혜상 원장님 찾아가도 되고 그렇지만 저도 산부인과를 다니는데 그렇게 원장님이 시시콜콜 저한테 애정 있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딱 필요한 얘기만 딱 하시거든요. 근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장님은 질 레이저 시술하는 동안 그분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원장님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 그다음에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 원장님한테 찾아가는 것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한테 질 레이저를 받는 것이 그게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얘기를 다 듣고 그렇게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딱 그 사람한테 맞는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것이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프로 골퍼들이 네. 또 다른 골퍼한테 원포인트 레슨 듣는다고 그렇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요. 네, 프로 골퍼들도 네. 더 자기보다 업그레이드된 골퍼들한테 프로들한테 원포인트 레슨 한대요. 네네. 보통 1회에 1,000만 원씩 주고 한대요. 네, 엄청 비싸죠. 근데 질 레이저 가격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걱정되는 게 원장님이 좀 힘이 빠지고 그럴까봐 그게 살짝 걱정되는데요. 모든 분들한테 다 그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워렌 버핏하고 네. 점심 약속을 하려면 몇 년 기다렸다가 한 8억 5천인가 주고 점심 함께 먹는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원포인트 레슨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은 저도 저의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과 나름대로 노하우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네, 이해력을 가지고 네, 그분한테 필요한 원포인트 레슨 해주거든요. 네. 레이저를 하시면서. 네, 레이저 하면서. 네네. 그래서 실은 저는 레이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더러워하거나 뭔가 감춰야 되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거나 이럴 경우 그다음에 이혼하려고 결심하고 왔거나
자살하려고 결심하고 있거나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은.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되게 가슴이 아픈 사연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의 생각들을 바꿔줘요. 네. 그럼 이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질 레이저 받은 다음에 그녀의 네. 질 건조증이 해결됐으니까 아. 성교통이 좋아졌을 거고 네네. 남편하고 사이는 당연히 좋아졌을 거고 네, 그렇겠죠. 그러면 남편의 우울증 좋아졌을 거고 그녀도 또 자기 오르가슴도 좋아졌을 거고 그러니까 다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네. 둘 사이가 좋아졌겠죠. 네네네. 이거는 어떤 걸 해도 예를 들어 얼굴 성형을 하거나 네. 집을 한 채 사거나 네. 차를 한 대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가 왔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맛있는 식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